여러분은 항상 타인의 인정에 민감하신가요? 혹시 너무 민감하게 신경을 쓰신다면 칭찬 중독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판단과 기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요. 하지만 남에게 나를 완벽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표정과 행동 외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숨겨져 있던 내면의 심리를 통해 행복의 열쇠와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심리학자들의 5가지 통찰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 그리고 너무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행복의 열쇠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의식이 행동과 정서를 규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돌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에 유난히 목말라 한다. 남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채찍질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미움받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이는 어렸을 때의 상처가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설명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이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무의식이 행동과 정서를 규정한다고 단언했다. 어떠한 무언가가 불만족스럽다면 놀라워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은 공격하려는 성향을 타고났다. 인간에게 있어서 공격성은 독립적이고 본능적인 기질이다. 그리고 그 성향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강력히 방해한다. 생각은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떠오른다. 우리는 그 생각을 따를 수조차 없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감정이 살아서 묻히면 나중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시 나타난다. 꿈은 인간이 가장 흥분해 있을 때 대개 심원하며 깊다. 욕망과 성의 충동이 인간 행동의 2가지 동기이다. 우리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별개의 것으로 끊임없이 활동을 계속하여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다. 내 자신의 영혼을 깊이 바라보라. 그리고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배워라. 그러면 왜 당신이 이러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빙산과 같다. 마음은 물 위에서 그것 자신의 크기의 7분의 1만 모습을 드러내고 떠 있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삶의 전부다.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이란 극한적으로까지 억제되어 있던 욕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곤 하지만 아직 아무런 답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처럼 그 답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힘과 성공과 돈 같은 그릇된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기준에 이른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귀중한 가치들은 과소평가된다. 가족에 의해 사랑받는 사람은 일생 동안 성공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이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가 정말 성공하게 만든다. 그대가 지적 노동과 정신 활동으로부터 충분한 쾌락을 끌어낼 줄 알게 된다면
운명도 그대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용기를 얻는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 때만큼 고통의 무방비 상태가 될 때도 없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그 대상의 사랑을 잃었을 때만큼 무력하게 불행할 때도 없다. 이기주의자란 자기도 이기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사람은 비판에는 저항하지만 칭찬에는 무력하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게 되면 겸손하게 된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아도 취증의 일부분을 저당 잡힌 것이다. 인간은 생각보다 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심리에 대해 제대로 성찰해 본 사람이 진정한 리더로서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무의식은 곧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억압된 감정은 마음을 좀 먹고 관계를 해칠 수 있다. 당신의 무의식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스스로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신에게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얻을 수 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행복한 일이 있는 반면에 불행한 일도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 주변 상황,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만 할수록 우리는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된다. 탓하는 만큼 통제받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칼 융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운명은 결국 스스로의 의식과 무의식이 만들어낸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원인인 셈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면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결국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한다. 내 존재의 의미는 나의 삶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스스로 답하지 않으면 세상의 반응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서 외면당한 것들은 현실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로 그 존재가 드러난다. 가장 위험한 심리적 실수는 자기 안의 그림자를 남들에게 덧씌우는 것이다. 이것이 거의 모든 분쟁의 근원이다. 자기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그의 안에 있는 자아이다. 사람은 빛을 추구한다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해야 밝아진다. 나 자신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총합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어 선택해온 존재이다. 그대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밝혀주고 표현해 줄 때 그대의 무의식은 그대를 보다 좋은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할 때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의 단점을 보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은 어둡고 검은 옷을 입은 여인과 같다. 그녀가 나타나면 그녀를 멀리하지 마라. 차라리 그녀를 받아들여 손님으로 대하고 그녀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듣도록 하자. 외부를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능이 아니라 내적 필요에 의한 놀이 본능을 통해 달성된다. 누군가에게 딱 맞는 신발이라도 다른 사람의 발은 아프게 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삶의 비결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올바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미 문제의 절반을 푼 것이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고독은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소통할 수 없을 때 온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이리저리 방향도 바꾸고 때론 멈추기도 하는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이다. 인생을 제대로 운전하려면 목적지가 정확해야 한다. 목적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카융의 이론에 따르면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행복한 사람을 무조건 따라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생의 정답은 없고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의 속마음을 알아야 한다. 미래를 보는 잠재력이 있다. 모든 동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도 있고 10년 앞을 볼 수도 있다. 이 능력이 인생에서 모두 중요하게 기능하는데 사람에겐 잠시 후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먼 훗날을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인 걸까? 어느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에겐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지만 각자 다른 길이의 시간 전망에 따라 사회적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다. 길게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다. 성공은 무서운 집중력과 반복적 학습의 산물이다. 분석하지 말고 통찰하라. 첫 2초가 모든 것을 가른다. 우리는 신뢰와 경험을 통해 배운다. 말로만 가르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상처받은 다윗에 의해 발전한다. 연습은 당신이 완벽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다. 하지만 정서적인 감염은 반대로도 가능하다. 만약 내가 당신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천재는 재능이 있어도 1만 시간을 쏟아부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순간적인 판단이 한참을 심사숙고한 끝에 얻어진 결론만큼이나 훌륭할 때가 많다. 그 어떤 재능이든 완전하게 발달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연습이 필요하다. 완벽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 우리가 거지에서 부자로 거듭나는 성공담을 입에 올리는 이유는 외로운 영웅이 덮쳐오는 고난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우리를 매료시키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일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를 책임지며 사고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문화적 배경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나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다. 천재는 있다. 단지 꿈속에만.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의 성공은 특정한 장소와 환경의 산물이다.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기회는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온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의 특별한 기회에서 오는 것이다. 일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을 때 힘든 일은 감옥 같은 일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가치가 있으면 그 일을 찾아낸 사람은 오히려 아내의 허리를 붙잡고 춤을 추게 된다. 재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미래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자. 미래는 아직 비어 있으니까. 성격이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 학교에서, 회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욕해서 깎아내리며 자신이 일시적으로 나아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행동의 결과는 좋지 않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성적이나 근무 평가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이 서로 뒷담화를 일삼는 조직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 발전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 대해 감사할 때 이루어진다. 건강하고 성숙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남에게 너그럽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성격은 천성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뀌고 발전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들은 긴장의 감소보다 더 많은 긴장을 원한다. 판에 박힌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찾는다. 인생은 모험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성격이 건강한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거나 또 다른 목표를 만든다. 어린 시절의 자아는 오직 자신만 안다. 사람은 여러 경험을 통해 타인의 존재, 나아가 서서히 다른 추상적 가치와 개념까지 인식하게 된다. 이 같은 성숙은 여러 활동이나 어떤 이념에 진정으로 참여할 때 진행되며 그 과정을 성실히 수행할수록 심리적으로 더 건강해진다. 잘 발달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부모, 자식, 배우자, 혹은 친구에게 친밀감 또는 사랑을 잘 표현한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자신의 삶만큼 중요시 여긴다. 건강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과 나약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신경증적 환자는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려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해 관계 맺기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의 성공에만 안주한다면 그 만족감이 언젠가는 실망감과 불만으로 다가올 것이다. 미성숙한 사람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한다. 나는 내가 되고자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다. 올포트는 건강한 성격을 성숙된 성격이라 여겼다. 예컨대 뒷담화를 일삼고 속이 좁으며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해질 만한 경험을 제때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다. 또한 모든 개인의 행동과 생각이 인생 전체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즉, 개인의 사상은 과거와 현재의 결실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인간의 행동은 효과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의도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만이 인간 행동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한다. 그 사람의 동기는 현재에 뿌리를 두며 의식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 나무의 생명은 그 씨와 더불어 계속된다. 그러나 그 씨는 더 이상 다 자란 나무를 계속 양육하거나 자양분을 주지는 않는다.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정되고 적응적이며 스트레스에 대처할 능력이 있고 자제심이 있고 우호적이며 화를 잘 내지 않으며 대범하다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다. 폭탄은 제거할 수 있지만 마음속의 편견은 쉽게 제거할 수 없다. 말은 폭력으로, 루머는 폭동으로, 가십은 학살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겉모습에 차이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작은 부분이 모든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사로잡힌다. 인간은 흑백 논리로 판단하고 모든 관계를 친구가 아니면 적으로 여긴다. 예의범절과 형식적 도덕에 집착하고 모호한 상황을 참지 못하며 해결책이 필요할 때면 검증된 습관에 매달린다. 삶을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수할 과업을 가지는 일이다. 정보와 지식은 모두 무의식을 거쳐 편집된 내용이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을 요구받는다.
신제품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창의성을 발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발명과 발견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경우가 많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걸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발명과 발견들 중에는 일을 놓고 쉬거나 다른 활동을 할 때 우연히 이루어진 업적이 있다.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3M사의 포스트잇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수많은 조합을 찾아보는 것보단 의식을 이완시켜 무의식과 협업하는 것이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겐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능력, 논리만큼이나 상상력에도 의지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생각들을 해내고 통합하는 성향,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천장만 높아져도 관점이 넓어질 수 있다. 낮은 천장, 좁은 복도, 창문 없는 작업 공간은 상반된 효과를 일으킨다. 무심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에 마음은 가장 자유롭게 방랑한다. 그래서 그럴 때에 새로운 발상이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계시는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익숙한 규칙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것. 예전 규칙에서는 거부되었을 작전이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에겐 굳은 생각을 녹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사실을 선택한다. 물리적 현상과는 달리 우리의 인생은 하나 이상의 이론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현실은 그중 우리가 어떤 이론을 믿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와 지식은 모두 무의식을 거쳐 편집된 내용이다. 유연한 사고를 위해서는 무의식이 가진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무의식은 내가 인생을 헤쳐가면서 이따금 넘어질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파트너이다. 플로디노프는 우리가 두뇌 활동의 약 5%만을 의식하고 있으며 나머지 95%는 의식 바깥 영역, 즉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만약 의식의 영역이 너무 넓어진다면 우리의 뇌는 과부하 상태의 컴퓨터처럼 작동을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무의식으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왼발이 먼저인지 오른발이 먼저인지 혹은 보폭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만큼 무의식은 우리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우리가 보는 세상 자체가 무의식에 의해 편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의식에 고정관념이 많이 박혀 있는 사람은 창의적인 유연한 사고를 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본인의 신념 외에도 다른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유연한 사고는 그런 오픈 마인드를 의미한다. 과거의 기억, 나 자신이나 남에 대한 판단, 신체 언어, 목소리나 생김새로 남을 판단하는 것도 무의식의 산물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에 대한 여러 이론들 중에서 생존과 행복으로 향하는 이론을 유독 흔쾌히 받아들이는 성향. 이것은 마음이 가진 소중한 재주이다. 인간의 마음은 과학자도 되고 변호사도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끔은 객관적 진실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가끔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열렬히 변호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너무 무섭다. 그런 상태가 바로 정신병이기 때문에 50살의 나는 30살의 나와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하루 중에도 그때그때 상황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또한 호르몬 수치에 따라서 바뀐다. 성격은 지울 수 없도록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융과 프로이트를 비롯한 지난 세기의 여러 인물이 인간 행동의 무의식적 측면을 탐구했지만 애매하고 간접적인 지식만 탄생했을 뿐 인간 행동의 진정한 기원은 여전히 모호했다. 인간의 행동은 의식과 무의식 양쪽에서 지각, 감정, 사고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와서 빚어진 산물이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제 아무리 굳게 믿는 기억이라도 틀릴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기억할 수 있음과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은 의식적 원인이 아니라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억지 웃음을 짓다 보면 실제로 기분이 나아지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한다. 낙관적인 무의식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비관적인 무의식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막막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는 바로 스스로의 무의식이 성공 파트너가 되느냐, 방해꾼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오늘은 심리학자들의 5가지 통찰을 배워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에 끌려다니지 말고 무의식과 협업하는 방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정신적 요인이 운명처럼 우리의 자유를 옭아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신적 요인인 무의식의 주체도 우리입니다.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알고 다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